안녕하십니까. 전광훈 목사입니다. 어느 국가든지 그 국가의 설립이나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얘기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국가에 대한 설립 이념이나 그 자부심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혜택을 5천만 국민들이 정말 절정으로 누리고 있지만은 건국의 과정이나 그 건국의 비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과정에서 건국을 방해한 4대 세력 조선인민위원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상해의 김구 임시정부 세력이 이승만의 건국을 방해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개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미소 공동회의라고 하는 이 미국과 러시아, 소련이 하나가 된 미소 공동회의는 참으로 넘기 어려운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역시 미소 공동회의의 그 건국의 방해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미소 공동회의는 한반도의 그 원폭 이후에 세워지는 한반도의 국가를 미소를 중심한 남북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우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은 곧 남한을 북한과 소련에 넘겨주는 수단과 방법의 하나인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소 공동회의를 이것을 제압한다고 하는 것은 이승만의 건국 과정에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초월한 그야말로 전 세계 이 건국사에서 볼 수 없는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소 공동회의를 이걸 어떻게 제압하느냐 하는 방법으로 한반도의 국가 설립이나 한반도의 이 국가를 세우는 과정이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미소 공동회의에 거기에 둘 것이 아니고 이 주제를 유엔으로 옮기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소 공동회의에다가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미소 공동회의를 제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한반도의 주제를 유엔으로 옮기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임병직과 중앙대학교 설립자 이명신 그 권사님을 통하여 어찌하든지 이 한반도의 문제를 미국과 소련에다가 둘 수 없고 이것을 이제 갓 태어난 유엔 총회로 이 주제를 옮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승만과 함께 더불어 임병직과 또 이명신 그 외에 또 여러 이승만을 도왔던 건국의 여러 분들이 협력하여 유엔으로 이 주제를 옮기게 된 것이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유엔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국제연합이란 기구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그 후에 잠시 존재하다가 없어졌고 새로운 국제기구인 유엔이 만들어진 지가 그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도 국제 나라를 대표하는 그 유엔 총회가 있지만은 그 유엔이라고 하는 그 기구가 이 지구촌에 만들어진 것은 대한민국 하나 때문에 그 만들어지지 않았나 할 만큼 역사적으로 유엔이 한반도에 그 기여한 바가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자체도 바로 유엔이 만들어지자마자 한국의 문제를 다루었던 것이 유엔의 그 지나간 역대 했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유엔 총회로 한반도 문제를 이관하게 되었고 유엔에서 이제 남북한의 통일선거, 남북한이 다 참여하는 통일선거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미국 소련이 주도했던 이 미소공동회의의 그 모든 권한이 사라지고 이제 유엔이 주관하는 한반도 국가 설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승만 대통령은 그동안에 구축했던 세계적인 여러 사람들의 인맥을 통하여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나 또 미국의 루스벨트나 그 후에 미국의 3대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아이젠하워 이런 그 막강한 인맥을 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든지 이 막강한 이승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인맥을 통해서 유엔이 관할하는 한반도 그 통일 그 한반도의 국가 설립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유엔으로부터 이게 결의가 되게 한 것은 정말 이승만의 외교에 탁월한 이승만 외교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결의하에 남북한 이제 동시선거를 결정을 해서 유엔 선거감시단이 한국에 오게 되었죠. 그러나 그때에 북한의 이제 김일성은 일찍 벌써 소련의 그 뒤에 사주를 받아서 북한의 단독 정부를 이미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남북한 인구의 비례를 볼 때에 남한이 절대 숫자가 많고 북한이 숫자가 적었죠. 그래서 북한이 남북한 동시선거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남북한 동시선거가 또 좌절된 것을 보고 유엔에 다시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유엔으로부터 그러면 남한의 단독 선거를 결의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그 좌파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도했더라고 이렇게 비방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한 단독 선거가 아니고 남북한 그 중에서 선거를 할 수 있는 가용 지역입니다. 가용 지역. 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선거를 하고 그 후에 여건과 환경이 되면 나머지 선거도 한다 하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유엔이 주도하는 가용 지역의 선거를 먼저 결의를 받아서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가 탄생되는 50선거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소 공동회의를 통해서 남북한을 다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했던 북한이 또 좌파들이 좌익들이 자기들의 뜻이 무산된 줄을 알고 그때부터 이 유엔이 주도하는 가용한 지역의 50선거를 방해놓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승만을 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밑바닥으로 숨어 있었던 남로당들이 다시 일어나서 50선거를 반대하게 되었고 50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대구의 28폭동 그리고 제주도 4.3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이 청와대를 점령한 이 주사파 정부가 이와 같은 그 역사를 바꿔놓기 위해서 뒤집으려고 마치 그 건국 과정에서 있었던 남로당들의 무력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4.3 폭동도 마찬가지고 또 대구의 28 폭동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마침 그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도 71년 만에 새로 그것을 재판한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범죄 행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때에 남로당이 주도하여 일으켰던 여순 반란 사건, 14연대 반란 사건이나 제주도 4.3 폭동, 대구의 28 폭동을 비롯한 이 모든 행위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방해놓기 위해서 있었던 범죄적 행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연세가 90 이상 되신 분들은 살아 계시면서 그 사건들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90살이나 95세 올해 연세가 되신 분들은 그때 상황을 청소년 시기에 현장에서 다 목격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멀쩡한 역사적 사실을 뒤엎으려고 시도하는 이런 오늘날 이 주사파 정부의 시도를 보면 이것은 범죄적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한기총 제가 대표회장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 시점에 정돈하고 넘어가야 될 주제 중에 하나다 해서 국회에다가 우리 한기총 주도로 대한민국 정체법을 청원을 해서 역사를 바꾸거나 역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대한민국 정체법을 저는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짓 역사에 속지 않도록 미리 이것을 사전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비밀 또 건국 과정에 대한 말씀은 방송으로 이렇게 큰 줄기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이승만의 분노라고 하는 책을 제가 엮었습니다. 이 책은 건국과 이승만에 관한 책의 38권의 책을 하나로 편집을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보문고나 전국 서점에 가시면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38권의 책을 하나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숨은 얘기들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